나쁜 일이 한 번 생긴 뒤 이상하게 더 나쁜 일이 따라온 적 있으신가요?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몸이 아픕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인간관계 문제, 가족 문제, 돈 문제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하나만 힘들어도 버거운데 왜 줄줄이 터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그런데 그건 정말 운이 나빠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검색창이 불행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결과를 계속 보게 됩니다. 마음도 비슷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라고 계속 묻는 순간 마음은 안 풀리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또 당했을까? 라고 묻는 순간 마음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늘 불행할까? 라고 묻는 순간 마음은 불행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그러면 현실이 갑자기 모두 나빠진 것이 아닌데도 내 눈에는 나쁜 일만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은 작게 지나가고 나쁜 일은 크게 저장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에게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 당신 생각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을 때 그 일 자체도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보이던 선택지, 도움, 가능성들이 잘 보이지 않고 눈앞의 위험만 크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출구가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어둡고 좁은 길만 보입니다. 돈을 사기당한 뒤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잃어버린 돈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당한다. 나는 운이 없다. 이제 끝났다.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생각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문제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와도 겁이 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일까 걱정합니다.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도 또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심리학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증명하는 증거를 더 잘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운이 없다는 믿음이 생기면 운이 없다는 증거가 더 크게 보입니다. 작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우연이야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생기면 역시 나는 안 풀려 하고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불행은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정체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하나의 믿음이 됩니다. 나는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다. 나는 늘 잃는 사람이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봐도 망설입니다. 도움을 받아도 의심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또 무너질 준비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긴장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고 어깨와 목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평소 같으면 침착하게 해결할 일을 불안한 상태에서는 급하게 결정합니다. 평소 같으면 넘길 수 있는 말도 상처처럼 받아들입니다. 평소 같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불안한 상태에서는 혼자 버티려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신비롭게 계속 따라온다기보다 내 마음과 몸이 이미 지친 상태라 작은 문제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한 선택들이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보다 무서운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해석입니다. 이 지점에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곧 나의 전부라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보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네빌 고다드입니다. 그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계속 문제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이미 해결된 사람의 내면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무너진 나로 계속 반응하지 말고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해석을 선택하는 힘을 말해주었고 네빌 고다드는 해결된 상태에 머무는 힘을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겼지만 내가 계속 문제 속의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검색창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에서 나는 어디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로 왜 나는 안 풀릴까? 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해결은 무엇일까?로 왜 또 나쁜 일이 생길까? 에서 나는 지금 어떤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로 질문이 바뀌면 마음이 찾는 답도 바뀝니다. 마음이 찾는 답이 바뀌면 보이는 현실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이 현실화의 시작입니다. 현실화는 원하는 장면을 억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화는 내가 더 이상 문제 속의 사람이 아니라 해결된 사람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나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되는 사람처럼 오늘의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해결된 상태를 떠올린다는 것은 거창한 상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현실적인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도 숨이 막히지 않는 나. 병원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몸에 힘을 빼는 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나. 하루를 끝내며 그래도 오늘 하나는 정리했다고 말하는 나. 이 장면을 자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 내가
오늘 할 법한 작은 행동을 하나만 하세요. 책상 위 영수증 하나를 정리합니다. 미뤄둔 연락 하나를 합니다. 몸이 너무 긴장되어 있다면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음은 말보다 경험을 더 강하게 믿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하면 마음은 새로운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는 했다. 나는 완전히 멈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 작은 증거들이 쌓이면 무너진 믿음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나쁜 일이 이어질 때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나, 해결을 키우고 있나? 나는 두려운 미래를 반복해서 상상하고 있나, 회복된 나를 조금씩 연습하고 있나?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억지로 좋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괜찮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당신의 남은 인생까지 결정하게 두지는 마세요. 사건은 일어났지만 아직 결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나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문제의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대신 해결된 나의 장면을 아주 작게라도 다시 켜보세요.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곳으로 마음은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행동이 따라갑니다. 행동이 반복되는 곳에서 현실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불행의 흐름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그 흐름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사람은 이미 빠져나오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남겨보세요. 나는 이 흐름을 여기서 멈춘다.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